중정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1일 신리 첫 번째 기사 1513년 명정덕 8년 계유년 종실 재상 이품이상과 대간 홍문관 승정은 사관 및 입직한 재장을 전정해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1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상이 내정해서 고견을 차렸는데 자전을 위한 것이었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소릉 보기하는 일을 속히 쾌하게 따르소서. 박류는 변장으로 채무를 잃었으니 소임이 있을 수 없고 홍혁은 법을 범하여 파직되었으니 즉시 서용할 수 없으며 윤계동의 자식은 법을 어기고 종량하였으니 또한 정치에 관계가 됩니다 하였는데 윤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황형을 입품으로 가사하여 북도 절도사로 삼았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관적을 중하게 아껴야 하는데 까닭없이 특별히 가자하였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황형이 이 도에 있으면서 오랑캐들의 실정을 잘 알아 좋지 않을 일이 많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에게 가자의 북도를 진압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한 중히 여길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3일 계유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리하게 삼가 살피건대 하교하시기를 대신은 나라의 큰일을 담당하였으므로 당초에 우현이 헤아려 의논한 것이 아닌데 지금 어찌 반복할 리가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천하의 사리는 한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통할 때 있고 막힐 때도 있는 것이었어. 잘못을 고쳐 바로 잡아 가며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대로 돌아가되 요는 사리를 합당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변경하되 사리에 틀리지 않는다면 비록 10번을 고치더라도 반복한다고 할 수 없는데 어찌 틀린 의논을 고집하여 큰일을 걸어쳐야 합니까? 지금 전하께서 이미 신등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또한 무신하의 의논도 거두지 않으시며 의논하는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저들의 의논을 고치지 않으리라고 추측하시어 대신들이 다시 정당한 의논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소견이 있어도 위에 진달될 수 없게 하시며 전하께서도 잘못을 수행하여 고치지 않으시고 미혹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시어 온 나라 공론을 폐하니 신등은 더욱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전일에 한 하교는 경등이 다시 정당한 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다른 꼬투리는 없다고 여긴다. 당초에 의득한 신하들이 어찌 살펴서 생각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3일 계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논하고 반복해서 아랬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3일 계유 세 번째 기사 사인 김우서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북도절도사 황형이 무죄가 탁월하고 또 오랑캐 사정을 잘 아니 보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찍이 회령 부사로 절도사 승변사를 지냈는데 이제 또 절도사가 되면 저 사람들의 생각에 반드시 조정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 잘못 의연한 기세가 없게 되니 황현의 직을 보류하소서 하니 가는 것이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3일 계유 네 번째 기사 심정을 한승부 좌윤으로 이 자견을 우윤으로 김적을 사관은 정언으로 조윤손을 함경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장흥부사 이수는 행금이 없는 경박한 사람이어서 큰 지방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가르소서. 이조의 난관은 관절이 차기 전에는 옮겨 서용할 수 없는데 좌랑 이 효원을 앞질러 직산 현감에 제수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조가 천단하는 조짐이 있기에
본부에서 이미 주문하였습니다 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17권 충청 8년 1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리하게 옳은 일을 남김없이 다 하는 것은 책임이 아랫사람에게 있고 말을 다 하는데도 듣기를 멀리하는 것은 그 잘못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소름, 추복을 대감과 시종이 반복해서 논의를 하는데도 전하께서 막연히 굳게 거절하기를 달이 넘게 하시니 신등은 통탄스럽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추복하신다면 소릉의 쌓인 원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성들의 마음을 위안하고 시민들의 바람에 보답하게 되실 것인데 어찌하여 대신들의 편견으로 고집하는 의논의 구에 대해 의심하시면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또한 대신들로 하여금 그릇된 의논을 고치고 정당한 의논을 내놓게 하지 않으시면서 하교하시기를 지금 다시 의논하더라도 어찌 이 의가 있겠는가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공론을 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신들로 하여금 잘못을 숨기고 그릇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공론이 어떻게 신장될 것이며 국시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나는 대신들의 말이 잘못된 의논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이연현령이 정주에 가두었던 왕자라는 자를 잡아오니 형방승조 의금부 장상에게 명하여 당직청에서 공문하도록 하였는데 그의 이름이 만손이라 한다. 드디어 금부에 내렸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홍문관에 상소하였는데 대리하게 사람의 지치는 형제만한 것이 없어 보통 사람의 정은 집안에서는 서로 다투나 우에 있는 정은 마침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릉의 폐출은 대신들이 저지른 것이지 본래 세조의 뜻이 아닌데 어찌 우애가 서로 잘못됨이 있었겠습니까? 세조께서 문종에게 의리로는 군신이요 친석으로는 형제간입니다. 소릉께서 이미 문종의 정후이셨으니 세조께서도 형제의 향렬이 되는데 의리가 어찌 박할 수 있으며 인정이 어찌 후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불행하게도 반역하는 신하가 그 족속에게서 생겨 당시 대신들이 그 옥사를 심각하게 다스려 이미 돌아간 소릉에게까지 미쳐 굳이 추회하기를 청하며 성명하신 세조께서 어찌 그 불가함을 몰랐겠습니까마는 즉위하신 지 오래지 않은 데다가 그 시기가 또한 위태하고 의구스러워 할 수 없이 우선 그들의 요청에 순응하여 민심을 무마시켜 안정시킨 것이니 미처 추복하지 못한 것이 어찌 세조의 남은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국가의 대통을 이어받아 조종의 부탁을 맡으셨으니 선왕의 업을 이어가시려면 진실로 세조의 마음을 미루어서 소릉을 전을의 위호대로 다시 바로잡아 통쾌하게 지하에 계신 홀령의 원한을 씻어드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문종의 홀령을 위안해 드려야 하는데 위로 경상에서 아래로 포위의 선비들에게 이르기까지 보게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대간과 시종이 굳이 논집하여 다투기를 이미 여러 달이 되도록 하여도 오히려 그런 의논을 굳이 고집하고 공론을 굳이 거절하시면 무슨 일입니까? 신등의 망년된 생각에는 전하께서 소릉이 문종의 정후이지만 세조 때 배출되었으니 이제 추복하면 세조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여기시는 듯하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갓 소릉께서 배출된 자체만 보고 세조께서 할 수 없이 배출한 사정은 구명하지 않는 것이니 이 어찌 세조의 마음을 아는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소릉은 죄도 없이 폐위되어 회철되었는데 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일이며 버려두고 추복하지 않을 일입니까? 신등은 그 폐위된 지 오래인데도 추복하지 않음을 슬프게 여깁니다. 일찍이 들으니 이장 한 곳의 본능에서 10리 거리의 해구와 가까운 물가로 돌보지 않아 묻고 무너져 곧 평지가 되리 하며 여우와 사기 굴을 파고 들불이 타든다 합니다.
생전에는 구중궁궐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는 한줌의 흙에도 편할 수가 없고 생전에는 만백성의 존숭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서는 소와 염소가 짓밟는 것도 금하지 못하여 생전에는 팔진 밀을 잡수셨는데 돌아가서는 먹지 못해 줄인 홀령이 되셨으므로 마을 백성이 슬퍼하고 나그네가 애도하며 신등은 들려도 차마 듣지 못하고 듣고도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세조께서 이러함을 듣게 되신다면 어찌 신충에 감동이 없으시겠습니까? 문조께서 유감이 없을 수 없으시다면 따라서 세조의 마음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간의 친함으로 그 정을 미루어 말한다면 저승이나 이승이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니 세조께서 비록 후이와 함께 향사 받으시더라도 문종의 영혼이 기쁘지 못한 바가 있을 것이요 세조께서 비록 전사를 풍성하고 깨끗하게 받으시더라도 소령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보면 세조께서 마음이 홀로 편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일은 선조 받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강상의 허물어짐이 소령을 오래 배치하는 것 같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출복하지 못하신다면 다른 날 종묘에 몸소 제사하시면서 문종의 신위에 나아가 술잔을 들어 올릴 때 안색을 이 어떻겠으며 추문을 읽으면 효손이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으며 오르내리며 절하고 부복할 때 어떤 몸가짐을 하시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전하께서 보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압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형제간의 지극한 정을 생각하고 세조의 남은 후예를 미루어 살피시어 특별히 장중한 예절을 거행하여 다시 위호를 바로잡으심으로써 시급히 신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문종의 영혼을 위안하여 드린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대저 나라의 큰일에 당하여서는 반드시 의논이 모두 동일해진 뒤에 결정되는 것이니 더구나 소릉 이일같이 여러대로 추복하지 않은 일이겠는가. 나라의 큰일은 제사인데 하물며 선조의 종묘에 패했던 예전을 추복하는 것 역시 큰 일이매랴. 전일의 대신들이 의논한 말을 보건대 어찌 의논이 같았다고 하겠는가.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7일 장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최항의 직을 갈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7일 장축 세 번째 기사 만선의 추원을 정원에 내리며 자세히 주획하여 계문하라 하고 이어 항세만 채우고 칼은 채우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 공초에 금년 15세로 곧 패조의 이수기의 아들 양평군인데 남학동에서 생장했습니다. 6살 때 패조의 난이 일어나자 간호 보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대신 내어놓고는 곧 파란 보자기로 나를 덮어서 업고 수구문 길로 해서 도망쳐 서울 근방에 산에 있다가 산이 서울에 너무 가까워 사세가 거주하기 어려우므로 계골산으로 가 보통 등과 함께 우대선이라고 불리는 중에게 의탁했었고 지리산으로 가서는 상문사에서 1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묘향산으로 가 보현사에 이르러 2해를 머물렀는데 종 보동이 죽었습니다. 또 안주 원통사에 이르러 7일을 머물며 거절의 죽청에게 왕자인 뜻을 가만히 말해주고 서울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죽청의 말이 급성이라는 자는 바로 봉궁의 종인데 지금 황해목으로 돈 버는 일 때문에 곽산에 와 있으니 찾아가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곧 나를 데리고 곽산고로 갔었는데 급성은 보지 못했고 죽청의 동생인 곽산에 사는 내수사종 가구지의 집으로 가서 쉬었는데 죽청이 왕자인 뜻을 말해주니 가구지가 나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하루를 가구지에게서 머물다가 곧 죽청 등과 함께 정주에 사는 내수사종 효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무는데 효문이 내가 왕자라는 말을 전파하니 그 면의 권농과 색장들이 나를 황당한 사람이라고 하여 효문의 매부 만복의 집으로 옮겨가 있게 하였는데 효문이 아기 씨가 바로 왕자다라고 이웃과 마을에 떠들어대고 만일 서간을 고을 목사에게 통하면 아기 씨를 반드시 선처할 것이다 하고 이어 이웃 사는 교생 홍윤평에게 청하의 서간을 고을 목사에게 올리도록 하니 목사가 나를 황당한 사람이라 하며 잡아가두고 곧 관찰사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노란다.
그가 얻어먹으며 떠돈 일을 일일이 진술하며 사람마다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가 참으로 왕자인가 의심하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7일은 정축 네 번째 기사 판의금부사 이손이 아래기를 만손이 양평군이라고 자칭하는데 양평군은 곧 강수아기입니다. 일찍이 신의 집에 피접해 있었는데 반정하던 날 국가에서 찾아 잡아갈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비밀리 가족들로 하여금 수직하게 했었습니다. 5시가 되어 그 유모 보모들이 반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수를 데리고 나가기에 가족들을 시켜 뒤를 밟아보니 영춘군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뒤에 수안군으로 유배되었다가 이어 사사되었고 그 뒷일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강수의 나이 9세였는데 큰 진주 귀걸이를 달았고 백회에 뜸뜬 흔적이 있었으니 이로써 증거되어 보면 즉각 진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양평군이더라도 나라를 속이고 도망가 있었으니 어찌 너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단단히 가두고 주의에 가소서. 신이 다소 그 일을 아는 까닭에 병을 무릅쓰고 와서 아랩니다. 사실은 논한다. 당초에 양평군의 어머니 쑥이 이씨는 바로 이손의 족친이었기 때문에 양평군이 일찍이 여러 해를 이손의 집에서 자랐는데 이때 이르러 인심이 자모 사실인가 의심함으로 이손이 할 수 없이 병을 무릅쓰고 와서 아랜 것이나 실은 두려워서 스스로 발명한 것이다. 의금부당상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결코 양평군이 아닙니다. 양평군의 유모, 보모 및 사정을 아는 종들에게 보인 즉 모두들 양평군은 얼굴이 희고 코가 얽었으며 중국 사람은 얼굴이 얽은 자를 마라고 한다. 귀골이 깬 구멍이 넓고 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검고 귀골이 구멍이 없으며 코도 얽지 않았으니 양평군이 아님이 분명한데 만소는 유모, 보모 및 종들을 가리키며 이는 내가 지난 날에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장년이니 법에 의해 단단히 가두고 형추하소서. 그런 뒤에야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손을 우선 형추하지 말고 자세히 다 캐물은 뒤에 아래라 하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릉의 보기 및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장흘, 변, 몽정 등을 취재하지 않고 부장에 제수하였으니 병조가 지극히 그릅니다. 개정하소사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법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략에 리더러 한때의 잘못으로 저질러졌더라도 두어 대 뒤에는 바로 잡아져서 올바른 도리가 오래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령의 표출은 실로 당시 대신들의 그릇된 청으로 된 것이니 그를 포기하며 오늘날의 책임이 아니리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나는 잘못된 의논인지 알 수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너무도 생각해 보시지 않는가 합니다. 전하의 선전원 바트는 효성을 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물리치시고 전하의 추원하는 정성을 저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여 따르시어 즉시 추복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십니까? 또한 소론께서 패출된 뒤 차례로 인성하심이 무성종 같은 신분을 만났으나 간신에게 저지되어 포기하지 못하고 전하대에 와서 또 그릇된 의논에 구애되어 마침내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 뒤로 천만세에 이르도록 성군이 나시더라도 성종과 전하로 구실을 삼아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문종의 영혼이 어느 때나 위안되고 소릉의 원한이 어느 때나 씻어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시급히 포기하소서했는데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릉 및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만손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수기의 아들 양평군이라는데 분별하여 밝히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일이 큽니다. 그 사람이 비록 틀림없는 양평군이라도 국가에서 이미 사사한 사람인데 그 당초 도망간 자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그런 계책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니 교사한 자가 있을 것이요 만일 간사한 자가 그 이름을 가탁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정이 있을 것이니
역시 교사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본다면 모두 사체 이에 있어 지극히 큰일이었어. 옥송의 사연이 경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끝까지 주의께서 무사람들이 그 실정을 환히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지 및 위관을 보내 함께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만선의 일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분별하기가 매우 쉬운 일이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승지를 보내어 선농단을 살피게 하였다.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역경의 효변도와 괴변도를 올렸는데 앞서 도를 올리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릉 및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리하께 소릉이를 의리로 헤아려 보고 인정으로 참작하여 보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다른 논지파에도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통절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소릉이 폐위된 지 이미 50여 년이 되었는데도 인심의 울분은 오래도록 더욱 경동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무고함을 민망히 여기고 입 있는 사람이면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매양 인습에 구애되어 즉시 추복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십니까? 이는 구차한 사정에 가리어서 공변되게 결단하지 못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대전나라의 큰일은 반드시 사리를 따져보고 마음에 참작하여 보아 널리 대중의 의논을 거두어서 국시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중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사리를 따지지도 않고 한두 대신의 의논에 따라 결정하여 구차하게 그 의논만 줬고 굳이 공론을 거절하시니 신등은 더욱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다시 여러 의논을 거둬본다면 공론이 돌아가는 데를 알 수 있을 것이니 전일에 잘못 의논한 대신인들 또한 어찌 굳이 잘못을 성취하여 전하의 선조받드는 정성을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소릉의 보기를 청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리하게 소릉의 일은 한두 대신이 그런 의논을 하였으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의리상 보기해야 마땅하다 하며 정성에 격동되어 곧은 의식이 그치지 아니하니 전하께서 그 경정을 헤아려 오직 의리를 따르심으로써 신명과 사람들의 울분을 쾌하게 풀어주셔야 할 것인데 매양 의논이 동일하지 않다는 핑계를 하여 온 나라의 국론을 벌이시니 이는 전하께서 말 들어주기를 지위로서 하는 것이요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조정이라 국가의 조정이요 한두 대신의 조정이 아닌데 전하께서 그런 의논에 구애되어 굳이 공론을 거절하시니 이는 대신들의 뜻 어기는 것만을 정하게 여기고 한나라의 조정은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신등이 상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인데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에 소릉보기 및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리하게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은 한갓 녹으로 살게 하고 벼슬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든 말과 바른 의논을 들어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굳이 논쟁하나 심상하게 보고 조금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시니 단지 소릉 일만이 고달프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얼로가 막혀 나라 일을 날로 그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17권 증종 8년 1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성의안이 의계하기를 1. 진상하는 곤포 다시마 모두 해체 이릅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 채취하게 한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 배정한다면 다른 고을이 또한 배단을 받게 되고 또 지금은 변방에 큰일이 없으니 예대로 둠이 순편하겠습니다.
이 각보를 배설하는 일은 황영이 아랫말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방수할 것은 반드시 형세와 편의를 자세히 안 뒤에 옮겨야 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진이 그 지역을 답사히 요회지를 자세히 갖추어 살펴서 아래 도로 간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명천현을 다시 두는 일은 전일 수의할 때 의논하기를 길성과 명천은 본시 한 고을인데 지난번 사고로 두 고을로 나뉘었다가 지금 도로 합쳐서 옛날과 같이 되었으니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격파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다시 설치하면 정령이 한결같지 않아 사체에 미편합니다. 다만 노비와 관속들이 명천에 이사가 살며 편안히 생업에 종사한 지 이미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저늘에 생업을 버리고 일체 이사하려면 원망이 생길까 싶으니 풍년들기를 기다려 점차로 이사해서 생업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여 의논대로 진행하였는데 근본에 대단하지 않은 폐단 때문에 다시 달리 의논하면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4. 회령진의 군사를 보훌라 풍산 등지에 나누어 소속시켜 결과적으로 X를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관찰사 정광필의 장계에 따라 군정 마련할 때 차고되어 옮겨야만 할 자를 오진으로 옮기도록 명하셨거니와 이번에 마련할 때는 배수를 회령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또 북도의 군사수가 본디 넉넉하지 못한데 근래의 잔패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온갖 계책을 미리 도모하여야겠습니다. 공사청과 내수사의 종을 뽑아서 군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계책이나 다만 다른 도의 정수가 있는 공천을 일일이 바꿔 주기는 형평상 어려우니 우선 변장들로 하여금 각기 극진하게 돌을 모아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생업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인심을 수습하는 데 힘써서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6. 군기와 화포를 내려보내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절도사 황영의 장계에 따라 의논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현재 7월 17권 정종 8년 1월 1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조이정, 성희안, 우이정, 송일, 우찬성, 김은기, 우참찬, 홍경주, 이조판석, 김전, 동지중 추부사, 이병전 등이 의계하기를 죽은 호조참판 이공의 아내 금씨가 상언한 내용은 그 남편의 첩의 아들 이형수가 일찍이 갑산에 정력되었으나 그늘에 군공이 있었으니 이로 인해 면방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형수는 과연 공이 있으니 군공의 상격을 의논하여 정할 때는 면방한다는 조목이 없었으니 지금 법률을 어기고 면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인 유오을미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일은 대적 기유하여 관작을 받은 야인이 죽게 되면 그의 고신을 절취하여 귀하여 온 자가 많은데 이 사람은 용맹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씀이 다른 야인 따위와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종사관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 온 야인들은 다 큰 벼슬을 받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만 홀로 당상 가자를 받아가지고 가면 다른 야인들이 반드시 놀라 서로 이야기를 우리들이 비록 공이 있어도 당상 가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저 사람은 유독 무슨 공으로 당상이 되었는가 하며 모두들 실망하게 될 것이니 지금은 마땅히 당 하관만 제수하고 이 사람 혼자만 알게 하여다가 뒷날 올라올 때 꼭 당상관 가자를 주게 되면 다른 야인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망합은 당초 올라왔을 적에 위명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즉시 자헌 가자를 주었고 지난번 신민년에 올라왔을 때에는 삼합 노구와 안구마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공이 작지 않은데 무명을 5필만 상주면 그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상을 내리며 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금시의 상은은 정원에 머물러 두어 유오을미 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증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0월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대간에 합사하여 소릉의 일을 아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0월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동서에 진제장을 설치하여 기민을 구제하도록 명하고 공신정 별사전 즉전
의 쌀과 콩을 반사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는데 6년이 들어 국용이 능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6일 평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남군이 아뢰기를 소릉 복위하는 일로 신등이 여러 나라를 복합하여 아뢰었는데 윤허하지 않으시고 윤언하시는 까닭은 PC 선왕 때의 일이라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고 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이 소릉을 복위하려 한지 오래입니다. 성종 때 한 여생이 상소에 추복하기를 청하므로 성종께서 대신에게 하문하셨으니 그때 즉각 시행할 것인데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세조 때가 멀지 않고 또한 성종께서 세조의 궁중에서 장성하셨으며 정의왕후께서 아직 생존하고 계셨고 반드시 3년산 동안은 아버지의 하던 일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즉시 고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을 죄주지는 않았었습니다. 패조 때에 이르러서 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큰 화를 입었으니 오늘날에도 다시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나 또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은지 오래 이어서이고 또한 지금은 성상께서 언의하지 말고 다 말하라는 것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니 지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 포기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역대 이를 고찰하건대 오직 진무제 양 황후가 폐출되었다가 성자 때에 이르러 추배되었으니 죄 없이 폐출되기가 소름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추복한다면 종묘의 제도가 합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오랜 원한이 다소 풀리게 되어 또한 좋기 화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사관 조원기는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 성종께서도 지금은 다시 언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한 어떻게 갑자기 고치겠는가 하시니 성상의 생각에는 반드시 선조 때 하신 일이라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릉일은 실록을 상고하기 전에는 나라 사람들이 그 심화를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실록을 상고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죄 없이 배출된 것을 알고 울분한 마음이 전일보다 변화되며 또한 전하께서 중흥하시는 날이니 진실로 추복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시간간 홍언필을 나르기를 상께서 실록을 상고하시고 소릉이 죄의 없음을 아셨으니 상께서는 어찌 그 간절한 뜻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묘에 고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추복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장차 언제 포기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장순소는 아뢰기를 당초 소릉이를 듣고 성상께서 마음이 애연히 발로 되시어 곧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심으로 나라 사람들이 추복하라는 명령을 듣기를 기다렸으니 원넉을 풀어주려 한다면 마땅히 먼저 이 일을 거행해야 합니다. 전번 대신들의 의논도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묘에 고해야 하는 일 때문에 어렵게 여긴 것인데 지금 들으니 소릉 폐출이 정부의 청으로 된 일이요 세조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니 종묘에 고하는 일이 무엇 어려운 것이 있으리까 하고 영사 송일은 아뢰기를 소릉께서 주의가 있어서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의 생각은 이미 종묘에 고하고 폐출하였으니 이제 주복하기로 한다면 종묘에 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묘에 고하기를 어렵게 여긴 것이요. 또한 따로 사당을 세우자고 의논한 사람이 있는 것도 되게 종묘에 고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소릉패출은 본래 세조의 본의가 아니요 대신들의 청에 못 이겨 하신 것이니 문중에서 홀로 향사되심을 세조께서 반드시 마음에 편안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릉패출이 세조의 잘못하신 거저이나 추복하는 다음에는 허물이 없는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것인데 어찌 종묘에 고할 말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하고 순소는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사당을 별도로 세우기를 건의한 것은 심화를 모르고 잘못 의논한 것입니다. 하였다. 고니 아뢰기를 진나라 때 양 황후를 위하여 따로 홍훈궁을 세웠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뒷날 우담의 언론에 따라 추후로 종묘에 들어가셨습니다. 신등이 소릉이를 아뢰는 것은 종묘에 복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따로 사당을 세운다면 안 됩니다 하고 근사는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을 보니 과연 예문을 참고하지 않고 경솔하게 의논한 것입니다. 예문을 참고해 시급이 추복하여 대중의 마음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릉일은 성종 때에도 상소하여 복위하려 한 사람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못하였고 패조 때 또한 일이 반론되었으나 그 심화를 알 수 없다. 나의 생각에는 실록을 상고하면 알게 되리라고 여겼는데 실록을 상고해보면 성주께서 다시 의논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어찌 헤아려 보지 않고 그랬겠는가. 지금 의논하는 것을 보건대 소릉을 추복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다. 나도 소릉께서 죄가 있어 배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묘에 다시 고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하며 권히 아뢰기를 종묘에 고하기가 어려울 것 없습니다. 소릉 배출이 세조의 본의라 하더라도 고하기를 열성께서 미안하게 여기시는 뜻이 계시겠기에 추복합니다 할 것 같으면 세조께서도 반드시 그러게 여기지 않으실 것인데 더구나 그 배출이 세조의 본의가 아니고 정난한 뒤에 대신들이 여러 간신들을 진압하려고 건의하여 배출한 것이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묘제도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조정해서 널리 의논해야 하는데 더구나 큰일이겠는가. 지금 이미 조정의 의논을 거두었는데 모두 추복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다른 일 같으면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으나 한 일을 가지고 다시 의논한들 무슨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하며 권히 아뢰기를 당초에 예제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잘못 의논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홍혁은 사람 죽이기를 이미 참혹하게 한 데다가 또한 물에다 던져버려 그의 참혹한 짓이 더욱 심하였으니 인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남형한 관리는 저주로 그 죄가 있습니다. 만호가 미미한 관직이나 또한 군졸들을 통솔하니 잔혹한 사람이 어떻게 국사를 맡을 수 있으리까? 윤계동은 천인이요 또한 대비의 촌수가 넘는 족진입니다. 법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상께서 특별히 종량하도록 판부하시니 이는 사정을 쓴 것이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속히 개정하소서. 이수는 사람됨이 광패하니 가르소서 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전의 일을 아뢰니 장흘 등은 갈라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유운이 소릉의 추복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집이 성운이 아뢰기를 소릉은 추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 때 남효운이 상소하여 복위하기를 청하니 성종께서 복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임사홍에게 저지되었고 또 정창손에게 하문하셨으나 창손이 당초 배출할 때에 함께 의논했던 대신이었으므로 복위해야 하는 뜻을 힘써 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선왕 때 복위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복위하지 않는다면 망고의 강상이 소멸되어 땅에 떨어질 것이니 뒷날 오늘 이 일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사경 유돈이 아뢰기를 소릉일이 법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추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예로 볼 때 지금 추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와 법에 잘못되었다면 한때 그르친 일이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사성 김안국이 아뢰기를 소릉을 추피한 것이 본래 그 죄가 아니기에 온 나라 임신 모두 비분박절해야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비록 사소한 골전도 한결같이 고쳐 거행하시면서 오직 이런 강상에 관계되는 큰 일에는 유독 미치지 못하시므로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대관과 시종에서 아래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추복하려고 말을 다하여 힘써 청하니 온 나라 인심이 박절함을 상께서도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신은 상께서 반드시 마음이 측은하게 감동되어 시급히 추복을 명하시리라 여겼는데 뜻밖에도 지금 대간이 여러 달을 복합하여도 굳이 거절하고 윤하지 않으십니다. 대저 3강 5상은 국가의 원기요 명맥인데 이 같은 강상에 관한 큰일을 윤환하시고 결단하지 않으시니 국가의 명맥이 튼튼해지겠습니까?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바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하는 것인데 비록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이 일은 회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세조의 본이라고 여겨 추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큰일이어서 부득이 의논이 다 같은 뒤에 행해야 하기 때문에 널리 조정의 의논을 거두었으니 그 의논이 같지 않으므로 뒤를 이은 왕으로서 경솔히 고칠 수 없다 하며 지사 신용계 특징관 안현덕 참장관 박유령도 소령의 일을 애써 논쟁하였으나 상이 모두 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사 송일 동지사 강원만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 강원이라. 중정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월 17권 중종 8년 1월 1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허지가 강목의 당 현종이 시판을 친결했다는 말에 이르러 아래그래. 옛글에 모든 옥성과 모든 조심해야 될 일은 문왕이 감히 이를 알려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대저 임금은 대강만 잡고 친히 잣단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선제는 중흥한 임금이나 명시를 속속들이 밝히며 자세히 살피는 것을 현명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유가 한나라 왕실의 화를 만든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경에 임금이 잣따르면 대신이 태만하여져서 모든 일이 그르된다 하였으니 임금이 참으로 이를 살펴야 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상이 부서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틀린 글자가 있으면 모두 지적하여 전교하기 때문에 허지가 이로 인해 넌저시 가난 것이다. 잣따라 뒤끝 장렬 충정.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경사 중에서 좋은 말을 뽑아 전일에 내린 어병에 써서 올리니 상이 이르기를 그중 한 폭에는 대제약을 시켜 서문을 짓게서 써서 드리라 하였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언호 헌납 김선이 소릉을 추복하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윤하지 않았다. 특징관 성몽정 이자경과 참찬관 김말문 검토관 유인숙이 소릉의 일을 애써 논하였으나 상이 역시 답하지 않았다. 영사 송일 동지사 윤검손만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 송일이 계속 이러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정전에서 진강관들을 공개하게 하였는데 역경의 진강을 끝냈기 때문이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광국을 예조 참의로 안 중손을 영능 참봉으로 삼았다. 중손은 경서에 밝고 행실이 훌륭하며 유일로 청거되어 이 직에 제배되었다. 중종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김갱 정원 김적이 소릉을 추복하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참찬관 권민수가 아뢰기를 지금 보건대 상의 뜻이 윤환하심은 배출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추복하기를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겠으나 이러한 것은 전사에도 있습니다. 한 장제의 두 후는 두 헌이 복주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신하들이 왕후를 배출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예문의 신자로서 그 임금의 후비를 배출한다는 글이 없다 하여 마침내 장제와 합장하였었고 그 뒤에 양준의 누이 동생인 황후도 양준의 일 때문에 추폐되었으나 당시의 임금의 후를 추폐할 수는 없다 하여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다가 또 따로 사당을 세우는 것도 불가하다 하여 도로 제에게 배양하였었습니다. 소릉은 부흥한 지 16년 뒤에야 비로소 배출되었는데 권 자신의 업무를 소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조정의논이 흉흉하여 감히 그 시비를 말하지 못하였으나 성종 때 와서는 추복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성주께서 실록을 상고하지 않고 승정원에 물으시며 임사홍이 전혀 그 일의 심화를 알지 못하면서 다만 아첨할 생각으로 추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니 성종께서도 그 심화를 통찰하시지 못하여 추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인심은 소릉이 죽은 지 16년 뒤에야 추패하는 일이 비로소 일어났다여 매우 애석히 여깁니다. 전일 대신들의 의논은 종묘에 고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나 세종께서 승하하신 지 3년 만에 문종께서 이어 승하하셨는데 그때 소릉을 이미 부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거니와 의논할 때 문종을 상세히 상고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또 대신들이 바로 추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묘에 고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종묘에 고하고자 한다면 어찌 그 죄문에 고할 말이 없으리까? 빨리 쾌하게 결단하여 증망에 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릉의 일은 과연 문종이 홀로 향사 받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측은한 마음이 없으랴. 다만 세조께서 폐출하신 것이 까닭없이 한 것이 아니라 종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폐출한 것이다.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경솔이 의논할 수 없다. 다른 일 같으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나 이 일은 이미 의논한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할 수 없다. 하며 시독관 김정국이 아뢰기라. 대저 서인은 모반 대역의 죄를 지더라도 그 죄가 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이 일도 모반의 이유는 아닌데 하물며 죽은 지 16년 뒤에야 일이 일어났음이리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폐출되어야 하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김괭이 아래기를 두후 양 황후의 일로 보더라도 소릉의 배출은 매우 인정에 거슬리고 율문으로 보더라도 다른 연좌되는 법이 없으니 지금 소릉을 보게 하지 않은 까닭을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종묘에 고하는 말이 어렵다 하여 끝내 추복할 수 없다면 강상의 도리가 만고에 소멸될 것이요 지금 신등이 끝내 청을 윤호받지 못한다면 만고의 죄를 얻게 될 것인데 신등이 어찌 감히 기엽고 윤호를 받으려 하지 않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패하는 것이 불가하면 그때 어찌하여 개정하지 않았으며 성종 때에도 어찌하여 고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 일이 세조의 신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가 건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때 개정하기를 개청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 인심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어떻게 경솔이 의논하겠는가. 또 소릉의 부모가 모두 이미 서인이 되었는데 서인의 딸을 어떻게 추복하겠는가. 하물며 소릉 자신도 이미 서인이 되었음에랴. 지금 대간이 비록 소훈 왕후의 일을 예로 들어 논집하나 소훈 왕후는 아비가 폐위될 때에도 서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매 김안세가 아뢰기를 지금 성도께서 추복하지 않으셨다는 핑계로 추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갱이 아뢰기를 한나라 때 상관 황후는 상관 아니 죄를 지었어도 배출되지 않았으니 지금 부모가 서인이 된 것 때문에 추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소릉은 16년 전에 승하하셨으니 어찌 그 부모가 서인이 된 것 때문에 추복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 때 소릉의 부모가 이미 배출되어 서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딸을 추복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소릉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소릉의 부모가 아직 서인으로 있는데도 소릉이 왕후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며 괜히 아뢰기를 이 일은 마땅히 대의로 처리해야 하니 그와 같은 세세한 일은 돌볼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일찍이 종묘에 진행하셨을 적에 문종께서 홀로 향사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편안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선조의 영혼이 어찌 편안하게 흠양하시리까? 하고 안세가 아뢰기를 상의 하교에 부모가 서인이 되었는데 그 딸이 왕후가 될 수 있겠느냐 하셨으나 소릉은 이미 중궁의 자리에 계셨는데 어찌하여 부모가 서인이 된 것 때문에 선왕께 배양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정국이 아뢰기를 대역이라도 딸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으므로 한나라의 상관 아니 복주하여 서인이 되었으나 그 딸은 황후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소릉의 부모가 서인이 된 것 때문에 추복되지 못하리까? 하고 특징관 강진 손주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7권 중종 8년 1월 19일은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에 매양 소령의 어머니가 죄가 있다고 하시니 딸은 출가한 데는 연좌되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권 자신은 소령의 오라비이메리까 그 지아비가 큰 죄를 범했으면 그 아내가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 것이 마땅하나 출가한 뒤에는 그 부모의 죄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세조의 신충으로 결단한 것이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워낙 고쳐야 하는데 하물며 세조의 본의가 아님에리까 이제 개정하면 세조의 본의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고 김안세가 아뢰기를 당초에 추패한 것이 세조의 본의가 아니었는데도 이제 고치지 않으면 전하께서 선왕의 허물을 덮는 과오가 또한 클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7권 중종 8년 1월 19일은 개축 세 번째 기사
이렇게 만들어 가고.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에 매양 소령의 어머니가 죄가 있다고 하시나 다른 출가한데 연조되는 법이 없는데.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소령을 보기하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논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계영은 전에 풍기 원으로 있을 때 삼을 많이 심고 무릇 가동을 가둘 때는 반드시 여인을 가도 길삼을 시켰고 또 그 경내에 새로 노후의 집을 지어 놓고 장리를 놓았으며 또 함창, 상주 두 고을에 각각 큰 집을 짓는데 아전으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며 부역하게 하였고 또 어떤 집에 풍기에서 단양에 사는 사람과 노비 소송을 하였는데 계형이 단양 사람에게 판결하여 쓰고 그 종을 바꿔서 제 매부 진사원이 샀다고 핑계하여 몰래 버렸으며 행대를 보내 주액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계형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계형은 을면은 진사시의 으뜸으로 합격하여 자못 제명이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탐호하고도 재간이 있어 두 번 집을 헐렸으나 곧 큰 집을 지으므로 사람들이 그 능함을 칭찬했다. 성품이 소활한 같은 동리 문관 한 사람이 역시 집을 헐리고서 매우 조울하게 집을 지으니 계영이 비웃어 마치 까치집 같다고 했었는데 계영이 실패하게 되자 사람들이 비웃기를 화려한 집이 까치집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반정한 뒤에 물 위에 용납되지 못하여 오래 시골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 고를 맞게 되었어도 오히려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간이 논박한 것이다. 그렇구나. 똑똑한 게 무슨. 진저실의 17권 증정 8년 1월 1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19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예조 참이 정광국은 전일 광주 목사 때에도 논박받아 채직되었으니 지금 육조의 당상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선산부사 이희보는 폐조 때에 사랑을 받아 지조를 잃었으니 이제 수령이 될 수 없습니다. 윤상로는 인물이 용렬하고 손성광은 못난 데다가 술을 좋아하니 모두 수령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다. 중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윤탕 정은 이 원하가 소릉보위 하기를 청하고 시독관 김내문 설경 이청 참청관 송중동 기사관 정구도 아뢰었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소릉의 이런 신이 유생 때부터 마땅히 추복해야 한다고 여겨 일찍이 말하기를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아비가 있으면 어미가 있는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요사이 경영관이 건의하며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셨으니 위에서 이미 그 일의 심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신의 뜻도 또한 포기하고 싶어서 조정 신하들과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주복하려면 종묘에 고하여야 하는데 그 사연이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도 이 의논이 아주 옳다고 여겼습니다. 주복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세조께서 중흥하셨으나 창업하신 것과 같으니 그때 하신 일을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실록을 상고하건대 노산이 막 출생하자 소령이 곧 승하하였고 16년 뒤에 주폐되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그 주폐한 일이 정부의 요청으로 된 것이고 세조의 뜻이 아님을 알고서 모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니 상의 영단으로 체결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성종조에는 상소까지 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폐조에 이르렀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못하였으며 나도 처음에 일의 심화를 몰라서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고 또 조정의 은원을 거두어 이미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종께서 홀로 향사받으시는 것을 본다면 상하의 마음이 어찌 다르랴. 또 이 일이 세조께서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정부가 결정하여 한 것이니 뒷사람이 고치기는 쉽지 않다 하였다. 윤탕 등이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또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 7월 17권 중종 8년 1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조원기, 지평, 김희수 등이 소령을 추복하는 일을 애써 청하고 동지사 장순순, 참창관, 경세창, 검토관, 소세량, 김안세 등도 반복하여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 일에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처음에 심화를 몰라서 경솔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선한 때 추복하지 않은 뜻에서 실록에 상고해 보매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배출한 것이요 단지 한 몸만을 헤아린 것이 아니었으니 지금 경솔하게 포기할 수 없다 하였다. 주 원기가 이어 이순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진도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에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영관에게 상품을 차등있게 내렸다. 진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에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에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1일에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대산 남곤 등이 아뢰기를 오늘 경영관을 공개할 때에는 신등도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 영행이 작지 않으나 바야흐로 큰일을 간쟁하며 복합함으로 한 몸의 영행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어 대사관 조원기 등과 함께 소령을 추복하기를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논하였다. 또 아뢰기를 박민의 잘못은 하나만이 아니어서 파직만 해서는 안 되니 율대로 주의해 주소서. 고사년감 황필은 전을 감찰 때 이조 정랑성 세창에게 뇌물을 바쳤었는데 이제 세창에게 한문하니 과연 붉은 물들이 명주를 뇌물로 받아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적실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황필은 추구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효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한 권벌이 강목을 진강하다가 장구령이 파직되고 이 인보로 중서령을 겸임하게 하였다는데 이르러 아뢰기를 국가의 안위가 어진 정성을 임용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으니 정성 가리기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영의정이 비어있으니 반드시 임무를 적실하게 알고서 임용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임금이 매이한 경연에서 사서 오경을 보면 요순 같은 임금이 될 수 있거니와 사기를 보는 것은 고금의 사변을 알려는 것입니다. 경영관 중에서 임금은 사서 오경만 진강하게 해야 하고 사기를 진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오늘 진강하는 그릇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사기는 또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장구령 이 인보의 일을 보더라도 역시 감개가 될 수 있습니다. 폐주가 동궁에 있을 때 신이 서영관이었는데 폐주가 뛰어나게 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학문은 마음에 체득함이 없으면 도움됨이 없는 듯합니다. 폐주가 즉위한 처음에 오수 서안을 만들어 드리게 하였고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빈풍 및 무일도를 써서 드리게 하면서 이르기를 좌우에 놓아두고 드나들 때 보며 성찰하겠다 하였고 또 이품 이상으로 하여금 모두 글 속에 좋은 말과 착한 정사를 뽑아들이게 하였으니 어찌 그가 끝내 그와 같은 혼란할 줄을 알았으리까. 임금은 글만 볼 것이 아니라 모른지기 먼저 큰 뜻을 세워야 합니다. 했다. 이에 앞서 장순선이 경영청에서 말하기를 폐주의 소위가 사기와 은연중에 합치는 것이 많았으니 임금은 마땅히 사서 오경만 보고 사기는 읽을 것이 없다고 한 까닭에 송일이 아랫말이 또한 이러하였다. 대사 남군 사관 유운이 소령을 추복하는 일을 애써 논하고 권벌 검토관 유인숙도 애써 논쟁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령을 추복하지 않는 것이 어찌 딴 뜻이 있어서이겠는가. 그때 추패한 것도 역시 종사를 위한 것이요 후사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남곤 등이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MGN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권벌 유인승이 소령의 추복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0일 MGN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고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성운 정원 김적이 소령 추복하기를 청하고 이어 윤계동 이순 정광구 이희보 윤상로 박윤성 송성광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황필이 이는 문사의 황필이 아니야 문음으로 벼슬한 사람의 황필을 말한다. 유식한 조사로서 이조 정랑
성세창에게 뇌물을 주어 사풍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였으니 유난하지 말으소서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황필이 붉은 면주 2필을 몰래 성세창에게 바치니 노하여 물리치고 이나의 대간에게 알리었다. 필은 세창과 인척간이었으므로 뇌물을 준 것인데 세창이 받지 않고 물리친 것은 좋으나 인해서 대간에게 알린 것은 야박한 짓이다. 세창이 이조의 난관이 되어 만약 추후도 범한 일이 없다면 워낙 이 일을 용납할 수 없거니와 무릇 수령이들이 주는 뇌물을 혹시 받았다면 그 정상이 불순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윤계동의 일은 어찌 사사뜻이 있었으랴. 직에 있던 사람을 환천하는 것은 억울함에 관계될까 염려스러우나 국법이 그러하니 개정하고 황필도 채직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특징관 김전이 아래기를 남효은이 화를 당한 뒤로부터는 전혀 소령의 추복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언로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니 이 언쟁이 어느 때인들 없어지리까 하였으나 상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2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감을 진강하는데 금나라 임금이 지금 아래에 있는 신하 중에 어찌 인재가 없으리야. 또 지금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추천함을 듣지 못했다고 한 말을 인하여 시신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옛말에 십시를 고울에도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협소하기는 하나 또한 어찌 인재가 없으랴. 정사 때문에 매냥 사람이 없어 근심하는데 어찌 인재가 부족해서 그렇겠는가. 어진이를 추천하는 길이 지극하지 못한 탓이리라 하매 이항이 아래기를 우리나라라고 어찌 인재가 없으리까. 반드시 어진이를 추천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공천된 사람을 들였으면 공도가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하였다.